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최근 이 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포럼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이 후보 예정자와 관련한 포럼에 대한 선거법 운용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회계 보고된 자료의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 보고서에 대한 상시 열람과 사본 교부를 허용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지난 6월 17일 민주시민교육 외부 강사와 선거연수원 초빙 교수 등을 대상으로 2021년 민주시민교육 강사 역량 강화 과정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대선을 9개월여 앞두고 최근 대통령 선거 이 후보 예정자와 관련한 포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이 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포럼에 대한 선거법 운용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포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럼 설립과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각 포럼에 안내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의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은 제한되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나 유관기관 설립에 해당되거나 종전부터 설립되어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와 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하여 활동하거나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이뿐 아니라 SNS나 문자메시지로 포럼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 가입 신청서를 배부하는 행위, 포럼의 명의로 통상적인 내용의 회원 모집을 알리는 거리 현수막 게시,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한 포럼 출범식 개최 및 내빈 축사, 후보자를 강연자를 초청하여 강연회 개최, 포럼 SNS에 후보자의 활동 상황 게시는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후보자의 선거 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집회 개최, 포럼이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 모집, 대선 선거일 전 180일인 2021년 9월 10일부터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회원 모집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또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럼 활동의 위법 여부는 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회계 보고된 자료의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해당 조문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 보고 열람 기간을 상시 열람으로 바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공고한 정치자금의 회계 보고서에 대해 상시 열람과 사본 교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는 회계 보고된 자료의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해당 조문의 관련 부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건데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의해 보고된 재산 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용 및 첨부 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 보고된 자료의 열람 기간을 3월간으로 정한 부분이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열람 기간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므로 공고한 회계 보고서에 대한 상시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회계 보고서의 열람 및 사본 교부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언제나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열람 및 사본 교부 대상은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보고서는 1991년 이후,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2002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2004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2006년 이후,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회계보고서 및 모든 지출증빙 서류는 2011년 이후부터입니다. 이번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열람기간 폐지로 국민들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와 부정부패 근절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 외부 강사 및 선거연수원 초빙 교수 90명을 대상으로 2021년 민주시민교육 강사 역량 강화 과정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민주시민교육 외부 강사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신규 제작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에 대한 활용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2021년 민주시민교육 강사 역량 강화 과정 연수는 여성, 다문화,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의 소개 및 활용 방법, 시범 강의와 함께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앞으로도 민주시민 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양질의 민주시민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선거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은 사무관을 모시고 선거연수원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 주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사회 질서는 대리석에 새겨진 법조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있다는 의미일 건데요. 그만큼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선거연수원은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다지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거 인사이드 시간에는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이희은 사무관님 모시고 함께 선거연수원과 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거연수원이 선거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선거연수원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1996년에 개원한 선거 정치 분야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인데요.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기본으로 선거 정치제도 연구, 교육 컨텐츠 개발, 다양한 유권자 대상의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여러 역할 중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인데요. 어떤 교육인 건가요? 민주시민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 가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시민 교육이 그러면 왜 필요한 건가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자가 숨 쉴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민주시민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거 정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주시민 교육을 연결하고 체계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시민 교육의 대상자들은 누군가요? 선거연수원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총 18개 과정의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된 교육 대상은 선거 정당 관계자, 유권자, 미래 유권자, 다문화 가족,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등입니다. 네,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유권자 연령층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18세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건데 이들에 대한 그 교육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새내기 유권자 연수는 선거권 연령 하향 훨씬 이전인 2013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왔는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청소년용과 교사용 선거교육 규제,
그리고 장애인용 리플릿과 오디오북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청소년 맞춤형 선거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 절차는 물론이고 유권자로서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네. 또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뿐만 아니라 유권자, 또 미래 유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랑 강좌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선거연수원에서는 유권자와 미래 유권자가 참여의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강연 콘테스트,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미래 지도자 열린 캠프 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행사들 중에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올해 가을에도 개최가 되는 거죠? 네, 올해도 10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3일간 개최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죄를 맞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참여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연수원 현장 진행과 유튜브 스트리밍을 병행하고요. 내용 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함께 우리를 만들어가는 정치라는 주제를 정해서 진행합니다. 네,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세대, 계층, 성별 간 갈등이나 소외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참여를 원하는 기관 단체는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6월 30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10월 28일에서 30일까지 유튜브와 특집 홈페이지에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연 콘테스트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 선거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접한 적이 있는데 이 콘테스트가 단순히 강연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은 다양한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강연 콘테스트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국민 소통의 장입니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와 주권의 가치, 선거 정치 참여의 중요성 등을 강의나 연극, 춤, 뮤지컬 등 형식의 제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강연 콘테스트는 7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상자 총 32명 또는 팀에게 상금도 수여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 듣다 보니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그리고 미래 지도자 열린 캠프에 대한 궁금증들도 생기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라는 슬로건 아래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치 사회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선거 정치 전문 과정과 경제, 사회, 교육, 역사 등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강사진은 분야별로 명망 있는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작년까지 총 4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올해도 제14기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6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래 지도자 열린 캠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등학생들이 모든 활동과 회장단 선출 등을 통해서 미래 유권자로서의 주권의식 및 민주적 리더십을 기르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이번 7월에 하는 캠프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하지만 학교 폭력 없는 우리 학교라는 주제로 특강, 정책 제안, 토론 등을 저희가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의 유권자를 포함해서 또 미래 유권자들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내년 양대 선거에 대비해서 유권자와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정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다양성과 관용, 대화와 타협 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와 태도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유권자 또 미래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거연수원은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찾고 싶은 선거연수원,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선거연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이희은 사무관을 모시고 선거연수원의 역할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정당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를 홈페이지 내 통합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제20대 대선 정당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는 선거일 및 임기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 대통령 선거 개관, 예비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정당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는 10월 28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는 정책 소통, 학술 토론, 경연대회, 특별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사회 지도자 양성 과정인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은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연 콘테스트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월 30일까지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형식에 제한 없이 7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현행 선거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공모는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행 선거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오는 7월 30일까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담당자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 제출 서류, 논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